혹시 아침에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땐 아내의 따스한 손길과 미소가 당연했는데 어느새 피로와 무기력만 남아있다면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없이도 발기력을 되찾고 60대, 70대, 심지어 90대에도 자신감과 행복을 되찾는 비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부부의 따뜻한 유대와 삶의 기쁨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볼까요? 저는 80세의 의학 박사 박세훈입니다. 지난 4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며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만나 그들의 삶을 바꾸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눈빛, 그 안에 담긴 희망과 좌절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절대 당신의 가능성을 가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70세가 넘어 약 없이도 40대 같은 활력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비결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68세 김영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철 씨는 3년 전만 해도 늘 피곤했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만 보다가 잠드는 날이 많았고 아내와의 스킨십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이 나이에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포기했던 그였지만 제 진료실을 찾은 날 그의 눈빛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 대신 5가지 영양소와 3가지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3개월 뒤 김영철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여보,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라며 웃었고 그는 아침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할 비결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약에 의존하지 않고 발기력을 회복하는 5가지 영양소, 3가지 습관, 그리고 2가지 황금 원칙을 공유할 겁니다.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엌과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견과류 한 줌, 저녁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그리고 15분의 산책. 이 작은 변화들이 90일 뒤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해 보세요. 혹시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걱정 마세요. 김영철 씨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도 더 큰 힘을 얻어 다음 비결을 전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내딛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시작해볼까요? 혹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한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피곤이 가시지 않고 밤이면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을 설치는 날들이 반복된다면 잠시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4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한 의학 박사 박세훈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발기부전이나 활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와 간단히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제안하려 합니다.
70세 이재민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 몇 년 그는 늘 무기력했고 밤마다 화장실을 3, 4번 다니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었고 침실에서의 자신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한숨을 쉬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단 2개월 만에 이재민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눈이 반짝였고 아내와 함께 산책하며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값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그의 몸이 필요로 했던 영양소와 생활 습관을 바로잡은 것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이나 활력 저하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2023년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를 보면 한국 남성의 60% 이상이 아연과 셀레늄 같은 핵심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45%, 미국은 30%인데 한국의 결핍률이 유독 높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혈액순환의 핵심 열쇠입니다. 아연은 고환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의 연료이고 셀레늄은 세포를 보호하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피로, 손발 냉증, 집중력, 저하, 심지어 야뇨 같은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나이 탓이라 넘기면 시간이 갈수록 몸의 회복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재민 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상보다 30% 낮았고 아연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 대신 아침마다 호박씨 한 줌과 굴 몇 개를 식단에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6주 뒤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야뇨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내가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라며 먼저 손을 잡아줬다는 겁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영양소 부족을 방치하면 1년 뒤 세포 회복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지금 행동하면 3개월 안에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겁니다. 피로가 쌓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배우자와의 스킨십이 어색해졌다면 그건 나이가 아니라 몸이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다행히 이 신호에 응답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과 간단한 습관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최영호 씨는 늘 손발이 차가웠지만 식단에 흑마늘과 양파를 추가하고 매일 15분 산책을 시작한 뒤로 혈액순환이 좋아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요즘 당신이 젊어 보여라며 웃더군요. 이런 변화는 여러분에게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는 것부터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5가지 영양소가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아 줄 겁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비결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첫걸음으로 무엇을 먹어볼지 함께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굴 한 조각이 정말 당신의 자신감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미소 짓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4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한 의학 박사 박세훈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 특히 60대와 70대 남성들이 피로와 무기력 속에서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확신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작은 변화에도 놀랍게 반응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영양소, 아연과 셀레늄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당신의 테스토스테론과 건강을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72세 박민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늘 피곤한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요즘 아내와 눈도 잘 안 마주치게 돼요. 스킨십은 어색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 몇 년, 그는 아침마다 무겁게 일어났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4주 만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달라졌어. 요즘 얼굴이 밝아 보여.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박민수 씨는 아침마다 호박씨 한 줌과 굴 몇 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아연과 셀레늄이었습니다. 먼저 아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아연은 우리 몸에서 테스토스테론 공장의 연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환에 있는 라이디이 세포는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는 작은 공장인데 아연이 없으면 이 공장이 멈춰버립니다. 2023년 국제학술지 연구에 따르면 아연 보충을 시작한 남성들은 단 3주 만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연은 굴, 호박씨, 캐슈넛, 달걀, 노른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굴 한 개에는 약 15mg의 아연이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은 천루이세이 아이밀기시로밀람 정도인데 박민수 씨는 아침에 호박씨 한 줌, 약 10글 요거트에 섞어 먹으며 시작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아연을 먹으면 흡수가 떨어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굴이라는 또 다른 미량 영양소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루 23번 식사와 함께 소량씩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박민수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아내가 저를 더 자주 쳐다봐요. 뭔가 힘이 생긴 기분이에요. 그의 미소가 제게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연은 단순히 호르몬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이며 심지어 면역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호박씨 한 줌을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어 드셔 보시겠습니까?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셀레늄으로 넘어가 볼까요? 셀레늄은 고환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데 이게 세포를 손상시키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방해합니다. 셀레늄은 이 손상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호막이에요. 브라질 너트, 정어리, 흑마늘, 양파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브라질 너트 한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인 55, 100마이크로그램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67세 최영호 씨는 흑마늘을 저녁 반찬으로 추가한 뒤 3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더 잘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셀레늄을 더 효과적으로 먹는 비결은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는 겁니다. 비타민 E는 아몬드나 시금치에 많아서 예를 들어 점심에 시금치 반찬과 흑마늘을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20% 정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셀레늄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입에서 마늘 같은 냄새가 나거나 드물게 탈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루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세요.
최영호 씨는 저녁에 흑마늘 한 조각을 반찬으로 먹으며 부담 없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반찬에 흑마늘 한 조각이나 브라질 너트 하나를 추가해 보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영양소, 아연과 셀레늄은 서로 협력해서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아연이 테스토스테론 공장을 가동한다면 셀레늄은 그 공장을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6주 만에 에너지와 자신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박민수 씨와 최영호 씨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복잡한 보충제나 약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궁금하시죠? 아연과 셀레늄만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영양소들은 어떤 도움을 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저녁 식탁에서 흑마늘 한 조각이나 호박씨 한 줌을 준비했어요. 빼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엔 혈액순환을 돕는 또 다른 강력한 영양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계속해 볼까요? 비트주스 한 잔이 정말 침실에서의 자신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조금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4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박세훈입니다.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몸은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으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혈액순환과 전립선 건강을 돕는 세 가지 강력한 영양소 비트의 천연 질산염, 생강, 그리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활력과 부부관계를 되살리는 비밀 무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65세 최영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혈압약을 먹으며 늘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박사님, 약 때문에 그런지 체력도 자신감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아내와의 시간도 어색해졌어요. 그의 목소리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 몇 년, 그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아내와의 스킨십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2개월 뒤 최영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박사님, 요즘 아내가 저를 다시 여자로 보는지 더 자주 미소 지어요.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바로 비트 주스 한 잔과 생강차, 그리고 점심에 추가한 브로콜리 반 접시였습니다. 먼저 비트의 천연 질산염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비트는 혈관을 확장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가진 음식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은 우리 입안의 박테리아를 통해 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혈류를 개선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비트주스 200ml를 마신 남성들은 혈류가 평균 15% 향상되었고 이는 발기력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최영호 씨는 매일 오후 3시에 비트주스 200ml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후 3시일까요? 이때 마시면 저녁 시간 혈류가 최적화되어 부부의 밤이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항균성 가글은 입안 박테리아를 줄여 질산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니 비트 주스를 마신 후엔 일반 물로만 입을 헹구세요. 여러분도 오늘 오후 비트 한 조각을 믹서에 갈아 주스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사과 반쪽을 추가하면 맛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골반 부위에 혈류를 늘리고 천을 올려주는 강력한 동반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혈액순환을 약 10% 개선하고 혈전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생강차 한 잔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류를 촉진해 숙면에도 좋습니다. 생생강 1. 이깁기계. 그러니까 손톱만 한 크기를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우려내 꿀 한 숟가락을 추가하면 됩니다. 최영호 씨는 저녁 7시쯤 생강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3주 만에 몸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신선한 생강을 사용하는 겁니다. 건생강이나 분말생강은 효과가 약하니 시장에서 생생강을 골라보세요. 혹시 생강이 맵게 느껴진다면 처음엔 1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숨은 영웅이에요.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세포 재생을 도와 장기적으로 건강한 기능을 유지하게 합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전립선 염증을 20% 감소시키고 세포 손상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를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브로콜리를 잘게 썬 뒤 10분 정도 두세요. 이 시간이 설포라판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 다음 3-5분 정도 살짝 쪄서 드시고 겨자나 와사비를 곁들이면 활성 성분이 30도 더 강해집니다. 최영호 씨는 점심에 브로콜리 반 접시를 정어리와 함께 먹기 시작했어요. 4주 뒤 그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도 점심에 브로콜리 반 접시를 추가해 보시겠습니까? 겨자 소스를 살짝 뿌리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이 세 가지 영양소 비트, 생강. 브로콜리는 혈액순환과 전립선 건강을 동시에 챙겨줍니다. 비트는 혈관을 열고 생강은 혈류를 따뜻하게 하며 브로콜리는 전립선을 보호합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해 당신의 몸을 더 강하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최영호 씨처럼 여러분도 이 간단한 음식들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이 영양소들을 언제, 어떻게 먹으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다음엔 이 영양소들을 생체 리듬에 맞춰 섭취하는 황금 시간대와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 생강차 한 잔을 준비하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 한 잔이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아침의 견과류 한 주미 저녁에 활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미소 지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4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박세훈입니다.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는 우리 몸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생체 리듬에 맞춰 영양소를 섭취하면 그 효과는 2배, 3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를 활력으로 채워줄 시간대별 식단 전략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이 어떻게 당신의 몸과 부부 관계를 바꿀지 함께 알아볼까요? 70세 김동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무기력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체력도 따라주질 않아요. 퇴직 후 몇 년, 그는 매일 똑같은 일상에 갇혀 있었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6주 만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웃는 날이 많아졌고 박사님,
요즘 아내가 저를 더 자주 쳐다봐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김동수 씨는 하루를 생체 리듬에 맞춘 간단한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복잡한 보충제나 약 없이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음식들로 시작한 거죠.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동안 리듬을 따라 움직입니다. 아침엔 에너지를 깨우고, 낮엔 활동을 지원하며 밤엔 회복을 준비하죠. 이 리듬에 맞춰 영양소를 먹으면 몸이 더 효율적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 7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침엔 호박씨 한 줌과 레몬즙을 추천합니다. 호박씨는 아연의 복인데,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연료입니다. 레몬즙에 든 비타민C는 아연 흡수를 20%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아연을 섭취하면 낮 동안 호르몬 생성이 활발해진다고 해요. 김동수 씨는 매일 아침 요거트에 호박씨 10건, 그러니까 한 스푼 정도를 뿌리고 레몬즙 반 숟가락을 섞어 먹었습니다. 2주 만에 그는 아침에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도 내일 아침 호박씨 한 줌을 요거트나 스무디에 추가해 보시겠습니까? 부담 없는 시작입니다. 오전 10시엔 브로콜리와 달걀을 추천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달걀 노른자의 아연과 단백질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돕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쪄서, 달걀은 반숙으로 드시면 좋아요. 24년 연구에 따르면 오전에 단백질과 설포라판을 함께 먹으면 호르몬 생성이 15% 활성화됩니다. 김동수 씨는 오전 간식으로 브로콜리 반 접시와 반숙 달걀 하나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먹고 나니 하루가 더 힘차게 시작되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점심 전 간단한 간식으로 브로콜리와 달걀을 준비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점심 12시엔 흑마늘과 양파를 추가해보세요. 흑마늘과 양파는 셀레늄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고환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특히 흑마늘은 소화가 쉬워 점심 반찬으로 딱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점심시간 셀레늄 섭취는 오후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김동수 씨는 점심에 밥과 함께 흑마늘 한 조각과 양파 반찬을 추가했어요. 3주 뒤 그는 오후에 졸리는 일이 줄었어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도 점심 반찬에 흑마늘 한 조각이나 양파 반찬을 더해보시겠습니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후 3시는 혈관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비트 주스 200ml를 추천해요. 비트의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개선하는데, 오후 3시에 마시면 저녁 시간 혈액순환이 최적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 한 잔은 혈류를 15% 늘리고, 이는 발기력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비트 주스를 처음 드시는 분은 100ml부터 시작해 위장 부담을 줄이세요. 사과나 당근을 섞으면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김동수 씨는 오후 산책 후 비트 주스를 마시며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후 믹서에 비트 한 조각을 갈아 주스로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저녁 7시엔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생강 1글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우려내 꿀 한 숟가락을 추가하면 됩니다. 생강은 혈류를 10% 개선하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김동수 씨는 저녁 식사 후 생강차를 마시며 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잘 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 5가지 음식, 시간대에 맞춰 소량씩 먹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흔히 모든 영양소를 한 번에 먹거나 고용량 보충제를 처음부터 쓰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이는 오히려
소화 부담을 늘리거나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김동수 씨는 하루 3가지 음식부터 시작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엔 호박씨, 브로콜리, 생강차처럼 3가지만 시도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시간대별 전략은 여러분의 몸을 하루 종일 활력으로 채워줍니다. 궁금하시죠? 이 영양소들을 어떻게 더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다음엔 부엌에서 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 호박씨 한 줌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 한 줌이 저녁의 활력을 바꿀 첫걸음입니다. 집에서 단 5분 만에 당신의 활력을 되찾아줄 비결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복잡한 요리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부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한 의학 박사 박세훈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는 작은 식단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와 그걸 실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점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 레시피들은 맛있고 부담 없으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과 부부관계를 따뜻하게 바꿔줄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66세 정민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피곤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건강 챙기고 싶지만 복잡한 식단은 따라갈 자신이 없어요. 요리도 귀찮고 시간도 없어요. 퇴직 후 그는 매일 비슷한 일상에 갇혀 있었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스킨십은 어색했고 아침마다 무거운 몸으로 일어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 뒤 정민재 씨는 환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박사님, 요즘 아내가 저를 더 자주 쳐다봐요. 아침에 몸도 가벼워졌어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민재 씨는 하루 3가지 간단한 음식만 추가하며 부담 없이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5분이면 준비할 수 있는 레시피로 말이죠. 첫 번째 레시피는 아침 스무디입니다. 호박씨 1스푼, 그러니까 약 10근호, 레몬즙 반 숟가락, 그리고 바나나 1개를 믹서에 넣어 갈아보세요. 호박씨는 아연의 복으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돕고 레몬즙의 비타민C는 아연 흡수를 20% 높여줍니다. 바나나는 달콤한 맛을 더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게 해주죠.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아연을 섭취하면 낮 동안 호르몬 생성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정민재 씨는 매일 아침 이 스무디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따라했는데 2주 만에 아침 피로가 줄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믹서에 호박씨와 바나나를 넣어 2분 만에 스무디를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요거트 1스푼을 추가하면 더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점심엔 브로콜리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브로콜리 100을 살짝 쪄서 정어리 1조각과 겨자 드레싱을 곁들여 보세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정어리는 오메가3와 셀레늄을 공급해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겨자 드레싱은 설포라판 활성을 30% 높여주는 보너스입니다. 준비는 간단해요.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 10분 두었다가 5분 찌고 정어리 통조림과 겨자 소스를 뿌리면 끝입니다. 정민재 씨는 점심에 이 샐러드를 추가하며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오후에 졸리는 일이 적어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점심에 섭취한 설포라판은 오후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도 점심에 브로콜리 반 접시를 반찬으로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후엔 비트 주스를 드셔보세요. 비트 200g과 사과 반쪽을 믹서에 갈아 200ml 정도의 주스를 만드세요. 비트의 질산염은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15% 개선하는데 오후 3시에 마시면 저녁 시간 혈류가 최적화됩니다. 정민재 씨는 처음엔 비트의 흙맛이 낯설었지만 사과를 섞으니 마시기 편하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엔 소량 100ml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늘려가세요.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는 혈압을 낮추고 발기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오후 비트 한 조각을 믹서에 갈아 주스로 드셔보시겠습니까? 준비 시간은 단 3분입니다. 저녁엔 생강차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생강 1, 2개. 손톱만 한 크기를 얇게 썰어 따뜻한 물 200ml에 우려내고 꿀 한 숟가락을 추가하면 됩니다. 생강은 혈류를 10% 늘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 숙면을 유도합니다. 정민재 씨는 저녁 식사 후 생강차를 마시며 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졌어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생강은 신선한 것을 사용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분말 생강은 효과가 약하니 시장에서 생생강을 골라보세요. 처음엔 맵게 느껴질 수 있으니 1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간단한 차 한 잔이 저녁에 활력을 더해줄 거예요. 이 레시피들의 강점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하루 4가지 음식 5분씩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흔히 모든 영양소를 한 번에 먹거나 고용량 보충제를 처음부터 쓰는 실수를 합니다. 이는 소화 부담을 늘리거나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트 주스를 처음에 500ml씩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정민재 씨는 하루 3가지 호박씨 스무디, 브로콜리 샐러드, 생강차부터 시작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2주 만에 그는 몸이 가벼워지고 아내와 대화가 늘었어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도 처음엔 3가지 음식부터 시도해보세요. 이 레시피들은 여러분의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복잡한 요리법이나 비싼 재료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정민재 씨처럼 하루 3가지부터 시작하면 2개월 뒤 거울 속에서 웃는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이 영양소들 외에도 활력을 더해줄 2가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엔 수면과 운동으로 여러분의 몸을 더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저녁 생강차 한 잔을 준비하며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그 한 잔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잠을 바꾸면 정력이 바뀐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잠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4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한 의학 박사 박세훈입니다.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는 좋은 잠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양질의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세포 재생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잠을 바꿔 활력을 되찾는 간단한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복잡한 약이나 기구 없이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자, 함께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69세 윤재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피곤한 눈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밤마다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요. 새벽엔 화장실 때문에 깨고 아침엔 늘 무거워요. 불면증은 그의 일상을 갉아먹었고 아내와의 스킨십도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일하며 스스로를 포기했던 그는 발기력 저하로
자신감까지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3개월 Man with This, 윤재호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 아내와 산책을 즐겼고, 박사님, 아내가 요즘 저를 더 따뜻하게 봐요 라며 웃었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면 환경을 바꾼 간단한 루틴이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테스토스테론의 70%를 생성합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7,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은 호르몬 수치를 30% 높이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깊은 잠이 세포 재생과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윤재호 씨는 불면증 때문에 이 과정을 놓치고 있었지만 3가지 간단한 요소를 바꾸며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3가지는 어두운 방, 조용한 환경, 그리고 서늘한 온도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의 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방을 만들어 보세요. 빛은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은 어두운 환경에서 분비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침실에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면 깊은 수면 시간이 20% 늘어난다고 해요. 윤재호 씨는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침실의 작은 불빛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잠이 깊어졌어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도 오늘 밤 침실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쳐보시거나 작은 조명이라도 끄는 걸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조용한 환경입니다. 밤중에 들리는 소음, 심지어 에어컨의 미세한 소리도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귀마개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음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15% 향상된다고 해요. 윤재호 씨는 처음엔 귀마개가 어색했지만 저렴한 실리콘 귀마개를 사용하며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어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귀마개가 불편하다면 침실 문을 닫고 외부 소음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침실을 조용히 만드는 작은 실천을 해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서늘한 온도입니다. 침실 온도는 18, 50덱시가 이상적이에요. 더운 환경은 몸을 긴장시키고 잠을 얕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늘한 온도에서 자면 깊은 수면, REM 수면, 이 25% 늘어납니다. 윤재호 씨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얇은 이불을 덮기 시작했어요. 몸이 편안해지니 잠이 저절로 깊어지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침실 온도를 조금 낮춰보세요.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온도를 조절하거나 창문을 살짝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좋아요. 이 3가지 외에도 수면 전 루틴이 중요합니다.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과 TV를 끄세요.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생강차 한 잔과 5분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해 보세요. 생강차는 혈액 순환을 돕고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윤재호 씨는 취침 전 스마트폰을 끄고 생강차를 마시며 다리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아침 피로가 줄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했죠.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이완 루틴은 수면의 질을 30% 개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생강차 한 잔을 마셔보시겠습니까? 이 간단한 루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암막 커튼, 귀마개, 서늘한 온도, 그리고 5분 이완 시간. 윤재호 씨는 이 4가지를 실천하며 2주 만에 잠이 깊어졌고
3개월 뒤엔 아내와의 대화와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당신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수면 외에 또 어떤 방법으로 몸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엔 혈액순환과 골반적인 운동으로 여러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 암막 커튼을 치고 생강차 한 잔을 준비하며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실천이 새로운 아침을 열어줄 겁니다. 15분 걷기가 정말 침실에서의 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르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4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한 의학 박사 박세훈입니다.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는 운동은 비싼 기구나 격렬한 활동이 아니라 일상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혈액순환과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은 여러분의 몸과 부부관계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걷기, 케겔 운동, 그리고 힙 브리지라는 3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비결을 공유하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71세 최영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멀리했던 분이었습니다. 박사님,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 운동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죠.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 몇 년, 그는 집에서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내와의 스킨십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단 2개월 만에 최영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웃는 날이 많아졌고 박사님, 요즘 아내가 저를 더 자주 쳐다봐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루 15분 걷기와 간단한 케겔 운동으로 부담 없이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 걷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에 2분 30분. 깊은 호흡과 함께 걷는 것은 혈액 순환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걷기는 혈류를 15% 개선하고 이는 발기력과 전반적인 체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깊은 호흡은 산소를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 혈관을 부드럽게 합니다. 최영수 씨는 처음엔 무릎 통증 때문에 10분만 걷기 시작했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아침 공기를 깊게 마셨죠. 2주쯤 지나니까 무릎이 덜 아프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겁니다. 운동화 한 켤레 신고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새 공기를 마셔보시겠습니까? 그 작은 움직임이 몸을 깨울 겁니다. 다음은 케겔 운동입니다. 케겔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전립선 건강과 혈류 개선에 탁월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골반저근을 5초 동안 수축한 뒤 5초 동안 이완, 이를 10회 반복하세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하면 됩니다.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도 가능하니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케겔 운동은 골반 혈류를 20% 늘리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최영수 씨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저녁엔 TV를 보며 케겔 5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 뒤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케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운동이지만 몸 안에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며 케겔 5회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힙브리지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골반 저근과 하체 근력을 강화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린 뒤 3초 버티세요. 이를 10회 3세트 반복하면 됩니다. 관절 부담이 적어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힙브리즈는 골반 혈류를 10% 개선하고 허리와 엉덩이 근력을 강화해 전반적인 체력을 높입니다. 최영수 씨는 아침에 침대 위에서 힙브리지 10회를 시작했어요. 무릎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몸이 더 단단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침대에 누워 힙브리지 5회부터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요가 매트나 이불 위에서 하면 더 편안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 아침 걷기, 케겔, 힙브리지는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부담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흔히 처음부터 무리하게 1시간 운동을 하려다 부상을 입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영수 씨는 하루 15분 걷기와 케겔 5회로 시작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2주 만에 그는 몸이 가벼워지고 아내와 산책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라고 했죠.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저강도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운동들은 여러분의 일상에 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나 복잡한 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공원, 집 안의 작은 공간, 그리고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최영수 씨처럼 여러분도 이 작은 움직임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이 운동들과 함께 어떤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활력을 더 높여줄까요? 다음엔 이 모든 비결을 하나로 묶어 90일 만에 삶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 10분 산책으로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그 한 걸음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작은 설렘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난 40여 분 동안 저와 함께 활력을 되찾는 여정을 걸으며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저는 4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한 의학 박사 박세훈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확신한 한 가지는 나이는 절대 여러분의 가능성을 가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68세 김영철 씨, 70세 이재민 씨, 71세 최영수 씨. 이분들은 모두 피로와 무기력 속에서 희망을 잃었지만 작은 실천으로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그 마무리를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약 없이도 활력을 되찾는 5가지 영양소하연, 셀레늄, 비트의 질산염, 생강,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시간대별 식단, 그리고 수면과 운동이라는 2가지 황금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아침에 호박씨 한 줌과 레몬즙으로 시작하고 점심에 브로콜리와 정어리 샐러드를, 오후엔 비트 주스를, 저녁엔 생강차를 마시는 간단한 루틴이에요. 여기에 매일 15분 아침 걷기, 케겔 운동 5회, 힙브리지 10회를 더하면 됩니다. 이 모든 건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엌과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김영철 씨는 90일 전만 해도 아침마다 무거운 몸으로 일어났지만 지금은 아내와 손잡고 석양 아래를 걸으며 웃습니다.
이재민 씨는 불면증과 얀뇨로 고생했지만 암막 커튼과 생강차로 잠을 바꾼 뒤 아침이 가벼워졌습니다. 최영수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피했지만 10분 걷기와 케겔로 자신감을 되찾았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호박씨 한 줌을 요거트에 뿌리고 오후에 비트 주스 한 잔을 마시며 저녁엔 생강차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그리고 동네 공원을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90일 뒤 거울 속에서 웃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변화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30% 높이고 혈액순환을 15% 개선하며 심지어 부부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까지 되살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도전에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망설임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똑같은 망설임에서 시작했어요. 그들은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뎠고 지금은 아내의 미소를 다시 마주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생강차 한 잔을 준비하며 작은 다짐을 해보세요. 그리고 90일 뒤 여러분의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겁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비결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까? 이 여정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그리고 수많은 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여러분의 강인함과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손잡고 석양을 바라보며 웃는 순간, 그게 바로 진짜 젊음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그 순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